안녕하세요. 서울시 어르신 상담센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폭발적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지원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분노 원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노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 과거 성장 과정이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화가 나는 상황이 다른 이유는 과거 경험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동생에게 늘 지시하는 입장이었던 경우 타인이 자신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타인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학력 때문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경험들은 현재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상황에서 계속 화가 반복된다면 혹시 과거의 부정적 경험과 연관되어 화가 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해당 상황에서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해나 상황에 대한 섣부른 해석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친구가 인사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를 못 봤나? 나한테 섭섭한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화가 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나를 무시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 화가 나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화가 난다면 자신의 생각이 너무 성급한 판단은 아닌지, 사실을 확인해 보기 전에 오해를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비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합리적 사고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생각처럼 흑백 논리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하고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사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합리적 사고를 가진 경우 화가 많이 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인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 약속에 늦은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 바로 상대와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넷째, 억눌린 마음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화가 많이 나지만 다툼을 피하기 위해 화를 참을 수 있는데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닐 경우 참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참는 경우에는 억눌렸던 화가 한 번에 폭발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계속 분노를 억누르기보다는 자신이 불편한 상황과 이유를 화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서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노 조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상생활의 감정 조절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